오늘의 강의의 제목은 혈액 품질과 미소 순환 장애입니다. 거의 모든 현대병, 만성병의 원인은 피가 잘못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산소가 부족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산소증을 일으키는 형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피가 안 좋아서 온몸에 저산소증을 가져오고, 다른 한 가지는 그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 특수 부위에만 저산소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관 문제는 대부분 미소순환 장애입니다. 보통 미소순환 장애는 피가 나쁠 때 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혈액입니다. 단순한 혈액 문제로 이루어진 저산소증은 온몸의 전반적인 다양한 건강 문제를 조성하지만 보통 완치가 쉽습니다. 그리고 피가 충분히 좋아지면서 모든 게 한 방에 해결됩니다. 그러나 유전성 빈혈은 완치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리빈혈, 겸상저혈구성 빈혈 등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들은 분 많지 않지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런 빈혈의 수량은 많지 않아요. 미소순환 장애 때문에 이루어진 건강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문제 생기는 그 부위에만 국소적인 병증을 일으키지만 치유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야 합니다. 병증 자체가 심하지 않으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병증이 심한 경우는 완치가 가능할지 어떨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단순한 혈액 문제가 어떻게 저산소증을 일으키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앞의 강의, 즉 제1강 병원에서 무시하고 있는 저혈구의 약점들에서 저혈구를 중점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때로는 저혈구와 혈액, 이 두 개념을 막 차별 없이 서로 대체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혈액과 저혈구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입니다. 저혈구는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세포입니다. 그러나 혈액은 주로 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물 속에 저혈구가 거의 골고루 떠 있고, 그리고 인체가 필요한 모든 영양이고 다른 복잡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혈구는 혈액의 유동에 따라서 온몸의 구석구석으로 찾아다니고 그곳의 모세혈관 속에 들어가서 산소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혈관 곁에 있는 세포들이 산소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혈액이 많이 흐르면 저혈구도 많이 따라다니고, 혈액이 막 빨리 흐르면 저혈구도 역시 빨리 흐르겠죠. 다음에는 혈액에 관한 중요한 룰을 증명할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저혈구가 좋으면은 작은 양의 혈액을 동원하여도 쉽게 신체의 산소 수요를 만족할 수 있고, 그 반면으로 저혈구가 나쁘면은 많은 양의 혈액을 동원해야 신체의 산소 수요를 간신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이 첫 번째 제일 위에 줄, 이것은 10cc 혈액입니다. 이것도 10cc 혈액입니다. 차별점이 무엇이에요? 여기에 빨간 점이 여기보다 적지요. 이 빨간 점은 저혈구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혈구의 수량이 이건 5개고 여기는 저혈구의 수량이 10개입니다. 한 배 차납니다. 저혈구는 사실 트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혈구 수량이 5개라면은 뭐 트럭이 5개나 마찬가지고, 여기서 저혈구가 10개라면은 트럭이 10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 개의 트럭이 실은 그 짐의 양이 같다면은 여기는 뭐 10개 트럭, 5개 트럭. 그래서
이 10cc 혈액이 담은 산소는 이쪽 10cc가 혈액이 가지고 있는 산소보다 한 배 더 많겠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구상해 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저기 우리 신체의 어느 부위에 이 10cc 가지고 혈액을 공급한다면은 이런 혈액 가지고 그 산소를 공급한다면은 매 초당 10cc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위에 만약에 똑같은 양의 산소를 공급할 때 만약에 이 혈액을 쓴다면은 이 혈액은 얼마 써야 되겠어요? 매 초당 20cc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이쪽 10cc 혈액이 가지고 있는 산소가 이쪽 10cc보다 절반 적으니까 혈액의 양이 배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배로 올라가려면은 만약에 우리 혈관 이 두 가지 경우에서 혈관의 직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은 심장의 박출량을 한 배 더 올려야 이거 20cc를 동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심장의 박출량이 한 배 더 올라가면은 동맥혈관 속에 혈액이 많이 차기 때문에 혈압도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혈액이 안 좋으면은 심장의 부담이 엄청 올라갈 것이고 혈압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만약에 저혈구가 문제 있으면은 많은 혈액을 동원하여 정상적인 산소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겠죠. 여기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줄은 역시 이것은 정상적인 혈액 10cc. 이쪽에는 역시 10cc 혈액인데 무슨 차별인가 하면은 이쪽 10cc 혈액은 히모글로빈 질량이 부족합니다. 히모글로빈이 뭐지요? 히모글로빈은 산소를 담는 특수한 용기나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뭐 공장이고 병원에서 산소병을 많이 보죠. 그래서 산소는 꼭 특수 용기에 담아서 이용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트럭 가지고 산소를 운송하려면은 뭐 무작정 산소를 트럭 바구니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산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소를 운송하려면은 트럭 가지고 산소를 운송하려면은 산소병에다가 산소를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트럭은 이 산소병을 나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저혈구도 마찬가지예요. 저혈구가 산소를 운송할 때 저혈구 자체가 직접 산소를 담는 게 아니고 저혈구는 히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히모글로빈은 산소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혈구는 히모글로빈을 운송하면서 산소를 운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혈액 중에서 이거는 10cc 혈액, 정상 혈액, 이거는 10cc 혈액이지만 역시 그런데 히모글로빈이 부족합니다. 이쪽보다 절반 부족해요. 그래서 똑같은 10cc 혈액이다 할지라도 똑같이 10cc 혈액이다 할지라도 이쪽에는 히모글로빈이 절반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를 여기보다 절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의 절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도리로 만약에 이쪽의 혈액 가지고 어느 신체의 어느 부위에 산소를 공급할 때 초당 10cc면 충분하다면은 만약에 이 혈액으로 공급한다면은 20cc 혈액을 동원해야 합니다. 여기하고 똑같은 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에서 이거 두 가지 말입니다. 우에서 두 가지 경우는 10cc 혈액이 이쪽 10cc 혈액이 이쪽 10cc 혈액보다 산소를 2배 가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10cc 혈액은 여기보다 산소를 2배 가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양편에 산소를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혈액을 똑같은 혈액 유동량을 동원해서 조직 세포에 산소를 공급할 때 똑같은 혈액 유동량 가지고 똑같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냐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세 가지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아래 세 가지에서 10cc 정상 혈액과 20cc 이거 혈액
10cc 정상 혈액과 이 10cc 이쪽 혈액, 10cc 정상 혈액과 10cc 이쪽 혈액을 비교할 때 가지고 있는 산소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산소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가지고 있는 산소를 결국 세포들을 이렇게 풀어줘야 세포들이 그 산소를 얻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른 저결구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은 이쪽하고 이쪽, 이쪽하고 이쪽, 이쪽하고 이쪽 산소를 풀 수 있는 량이 달라요. 그러면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10cc 혈액입니다. 이것은 10cc 혈액이지만은 저결구 변형성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저결구 변형성이 뭐죠? 제가 제1강에서 병원에서 무시되고 있는 저결구의 약점들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결구 변형성은 저결구가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트럭이 짐을 나를 때 목적지에 가서 꼭 그 짐을 푸는 장소를 찾아가야 되겠죠. 보통 창고에다 짐을 푸는 거 아니에요. 그 창고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트럭이 차가 너무 넓어가지고 창고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짐도 풀 수 없어요. 같은 도리입니다. 그래서 저결구 변형성의 불량이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결구는 반드시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가야 짐을 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결구가 크기가 모세 혈관보다 큽니다. 저결구의 사이즈가 7에서 8 마이크로미터인데 모세 혈관은 4에서 6 마이크로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결구가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가려면은 이 변형성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임의의 모양으로 이렇게 변화가지고 혈압의 힘을 받아서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후에야 산소를 푸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형성이 안 좋으면은 아예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가진 못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비교하겠습니다. 지금 10cc 혈액하고 이 10cc 혈액, 산소는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의 량을. 그렇지만은 이쪽 10cc 혈액 중에서 이 8개 저혈구가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쪽에는 저혈구의 변형성이 좋아가지고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8개나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이쪽에는 위에 5개가 저혈구의 변형성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토탈 이쪽 4개의 저혈구만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는 8개의 저혈구가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가서 산소를 풀 수 있고 이쪽에는 4개의 저혈구만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가서 산소를 풀 수 있어요. 결국 이거 10cc가 풀 수 있는 산소는 이쪽에 2배 되겠죠. 그래서 같은 도리로 똑같은 산소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쪽 혈액을 쓴다면은 이쪽보다 2배의 혈액 유동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결론이에요. 저혈구에 차질이 있으면은 많은 혈액 유동량을 동원해야만 정상적인 산소 수요를 만족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쪽 줄은요, 이게하고 비슷해요. 정상적인 10cc 혈액, 이것은 저혈구 발육이 불량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기서 가지고 있는 산소량하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산소량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그림에 보다시피 이 우쪽에 5개 저혈구가요 좀 커요. 사이즈가 커요. 왜서 크냐? 저혈구 발육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저혈구는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 넘습니다. 정상은 7에서 8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저혈구는 변형성이 좋아도 쉽게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산소를 풀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역시 8개 저혈구가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쪽에는 역시 4개만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결국 역시 이 경우와 비슷해요. 이쪽에 20cc 혈액을 동원해야만 이쪽 10cc 혈액의 산소 공급 능력과 비슷합니다. 이 마지막 줄은요, 역시 정상적인 10cc 혈액, 이쪽도 역시 10cc 혈액이지만은 차별이 뭐인가 하면은 탄산탈수 효소가 부족합니다. 탄산탈수 효소는 뭐냐?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트럭이 일단 창고에 들어간 다음에 그 산소병을 풀려면은 꼭 무슨
지게차 또는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장비가 있어야 그 산소병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혈구가 가지고 있는 히모글로빈이 산소를 풀려면은 역시 비슷한 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가 바로 탄산탈수 효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산탈수 효소가 부족하다면은 이 매개 저혈구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충분히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탄산탈수 효소가 이쪽의 절반이라면은 여기서 풀 수 있는 산소는 이쪽에 풀 수 있는 산소의 2배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도리로 이 탄산탈수 효소가 부족할 때는 역시 이쪽 20cc 혈액을 동원해야만 이쪽 10cc 혈액을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탄산탈수 효소는 아연과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연이 부족한 사람들은 탄산탈수 효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혈구에 차질이 있으면은 많은 혈액을 동원해야만 혈액의 신체의 정상적인 산소 수요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혈액 유동량의 차별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혈액 유동량을 많이 동원할수록 심장의 부담을 올립니다. 그러면 심장병이 되겠죠. 그래서 심장의 부담이 올라가서 심장의 박출량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맥혈관 속에 혈액이 너무 많이 담아져 있어가지고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얻은 그 결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의 품질, 혈액의 품질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방금 얘기했던 5개 요소들은 어느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4개 요소가 산소 공급에 10% 차지를 가져온다면 총 산소 공급 효율이 41%나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4,000m 높은 고산에 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심한 저산소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의 설명을 한마디로 개괄한다면 바로 저혈구가 나쁠수록 더 많은 양의 혈액을 동원해야만 신체의 정상 산소 수요를 만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개념을 규정하겠습니다. 1cc 혈액이 몇 초에 풀 수 있는 산소의 양을 혈액의 산소 공급 효율이라고 합니다. 주의하세요. 산소를 풀 수 있는 양이지 결코 산소를 가지고 있는 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의사들은 항상 저혈구가 충분한 산소를 가졌냐 안 가졌냐만 고려하고 산소를 실제 얼마 풀었는지는 관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산소를 실제 얼마 풀었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혈구가 좋아야 산소를 쉽게 많이 풀 수 있기 때문에 피가 좋을수록 산소 공급 효율이 높습니다. 어쨌든 저혈구에 문제가 생기면 세포들이 산소를 얻는데 더 많은 심장, 혈관, 혈액 등의 자원을 동원해야 합니다. 만약 저혈구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예를 들어서 빈혈에다가 저혈구 변형성도 안 좋고 발육이 안 좋은 저혈구가 많을 경우 심장을 동원해서 혈액의 양을 대폭 올려도 신체의 많은 부위에서 정상량의 산소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일부 제일 중요한 조직 외에 신체의 모든 세포가 신진대사의 양을 줄여서 산소에 대한 수요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력이 딸리고 뇌가 흐리고 기억이 떨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가 안 좋으면 온몸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기에 또 다른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췌장에 산소가 부족하면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하여서 막 비만을 일으킬 것이고 마지막은 당뇨로 발전됩니다. 피가 안 좋을 때는 간장과 콩팥의 부담도 올라가서 이 두 장기의 기능이 내려갑니다. 한마디로 피가 안 좋으면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조성합니다. 그러나 만약 피가 좋아지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들으시면 잘 이해하시겠지만 피가 나쁘면 또 쉽게
미소순환 장애가 이루어집니다. 미소순환 장애는 수많은 국소적인 만성병을 일으키기에 잘 들으세요. 다음은 미소순환 장애의 형성 과정. 혈관 문제는 보통 미소순환 문제, 즉 미소순환 장애가 제일 흔히 보입니다. 이것이 소동맥이고 이것은 소정맥입니다. 이 두 사이에 혈관이 많이 보이죠? 좁은 혈관들이. 이것이 모세혈관 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거는 직행통로이고 좀 굵어요. 더 가늘은 게 모세혈관입니다. 그래서 적혈구는 이래 모세혈관 속에 들어가야만 산소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혈관 속에 들어가려면은 적혈구의 변형성이 좋아야 돼요. 변형성이 안 좋으면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 변형성이 안 좋은 적혈구는 이 직행통로를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적혈구들은 산소를 풀지 못합니다. 산소를 가진 채 심장으로 가요. 엄청난 낭비입니다. 이것은 마치 트럭이 짐을 싣고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그 짐을 푸는 장소에 못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막 안타깝게도 짐을 가지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이것은 이 소동맥의 한 토막을 잘라가지고 그리고 소동맥을 껍질을 벗긴 거예요. 껍질을 벗기니까 이런 새까만 점이 나옵니다. 이 새까만 점들이 세포핵이에요. 사실 세포를 대표합니다. 내피세포. 무엇이 내피세포냐? 만약에 이 혈관을 이렇게 세로 이렇게 자른다면은 안쪽이 보이겠죠? 그 안쪽에 한층 면이 있는데 그 면은 이런 내피세포들이 나란히 연결돼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혈관의 제일 안쪽은 모두 내피세포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내피세포는 세포이니까 당연히 산소를 소모하게 됩니다. 사실 미소순환 장애는 내피세포들이 저산소증에 빠질 때 형성됩니다. 그러면은 내피세포들은 어떻게 산소를 얻을까요? 그리고 내피세포가 저산소증에 빠지면은 어떻게 미소순환 장애를 형성할까요? 혈액이 혈관을 흐를 때 사실 적혈구는 내피세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적혈구는 오로지 모세혈관 속에서만 산소를 풀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제외한 모든 다른 혈관의 내피세포는 직접 적혈구로부터 산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다시피 적혈구는 오로지 모세혈관 속에서만 산소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쪽에 세포 두 개 보이죠? 이것은 조직세포입니다. 사실 이 혈관 밖에, 모세혈관 밖에는 액체들입니다. 조직액이라고 합니다. 또는 사이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들을 조직세포라고 합니다. 만약에 적혈구가 이 모세혈관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산소를 풀게 되는데 그 산소는 이 모세혈관 벽을 넘어가지고 모세혈관 벽에 작은 구멍들이 많아요. 그 구멍을 통해서 산소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나오면 이 조직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소는 조직액에 들어가요. 조직액이 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은 조직액으로부터 산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피세포들은 역시 이 조직액으로부터 산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세포도 마찬가지고 이 내피세포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조직액에서 산소를 얻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경쟁관계입니다. 무엇이 경쟁관계예요? 똑같은 산소를 서로 빼앗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 조직세포의 신진대사가 너무 치열해가지고 세포를 막 너무 많이 이렇게 소모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조직세포는 산소를 적게 얻게 되죠. 내피세포, 이 조직세포들이 산소를 많이 빼앗아 갔으니까 여기 내피세포들은 산소를 적게 얻게 되죠. 그러면 저산소증에 빠집니다. 내피세포가 저산소증에 빠집니다. 그런데 내피세포가 저산소증에 빠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세포가 저산소증에 빠진다면은
당연히 에너지가 부족하겠죠. 그러면 내피세포가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부종이 일어납니다. 부종이란 막 퉁퉁 부어오른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서 내피세포가 저산소증에 빠질 때 부종이 생기냐? 사실 내피세포뿐이 아닙니다. 모든 세포들이 일단 산소가 부족하면은 부종이 생깁니다. 퉁퉁 부어오릅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포가 산소를 적게 얻으면은 그 세포 속에 나트륨이 쌓이는데 그 결과 이 세포의 삼투압이 오릅니다. 이 삼투압은 물리적 개념인데 흥미 있는 분들은 혼자 찾아보세요. 어쨌든 삼투압이 오를 때는 그 세포 밖에 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 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물리학 지식이에요. 만약에 너무 많은 물이 세포 속에 들어온다면은 그 세포는 당연히 커지겠죠. 부피가 커져서 퉁퉁 부어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부종 또는 수종이라고 합니다. 내피세포는 혈관 제일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피세포가 부종되면은 이 소동맥 안쪽에 작은 막 산더미 같은 것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 소동맥의 혈관의 직경이 작아지겠죠. 이쪽 보세요. 이쪽이 조직세포들이 신진대사가 너무 치열하면은 이 조직액에 있는 산소를 너무 많이 소모합니다. 그러면은 이 혈관의 내피세포는 산소를 적게 얻게 됩니다. 산소를 적게 얻으면은 그것이 저산소증입니다. 저산소증이 생기면은 이 내피세포는 부종이 일어납니다. 퉁퉁 부어오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피세포는 혈관의 제일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제일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가 이렇게 퉁퉁 부어오르면은 안쪽으로 산더미 같은 게 생기겠죠. 이렇게. 이렇게 산더미 같이 생기면은 이 혈관의 직경이 좁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혈관의 직경이 좁아지면은 이쪽으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줄어듭니다. 결국 이 아랫목에 혈액이 유동량이 적어서 산소를 더 적게 줍니다. 산소를 더 적게 가져와요. 그러면 이 조직액에 있는 산소도 더 적어지겠죠. 이때 산소가 적어지면은 이쪽 세포도 마찬가지고 이쪽 내피세포도 마찬가지고 산소를 더 적게 얻습니다. 더 적게 얻으면은 이 산더미가 더 커져요. 이 산더미가 더 커지면은 어때요? 이 직경이 더 작아집니다. 이 직경이 더 작아지면은 이쪽으로 흐르는 혈액이 더 적어지고 그러면 조직액은 산소가 더 적고 이쪽 세포도 마찬가지고 이 내피세포도 마찬가지고 산소를 더 적게 얻게 됩니다. 악성순환입니다. 이것이 악성순환입니다. 만약에 뒤에 가서 이 두 세포의 그 활동이 줄어들어서 산소를 적게 소모하면서 소동맥의 내피세포는 안정한 양의 산소를 얻게 돼서 부종이 더 심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종이 어느 정도 심하게 형성된 이상 이 부분의 모세혈관상에 공급되는 혈액의 양은 계속 부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소순환 장애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미소순환 장애의 형성 과정에서 첫 시작은 이 조직세포들이 과량의 산소를 소모하여 조직액 속에 있는 산소의 함량이 대폭 줄어지게 하고 그러면은 내피세포는 조직액으로부터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 없기에 저산소증에 빠지고 그래서 내피세포가 부종되어 소동맥의 혈관 내경을 좁게 받는 것입니다. 사실 신체의 어떤 부위든지 산소의 소모가 오를 때 우리의 신체는 대응책이 있습니다. 즉 혈관을 넓히고 심지어 심장의 작동을 강화하여 혈압까지 올려서 그 부위의 혈액의 유동량을 올려 산소 공급을 올립니다. 만약 혈액이 좋다면은 혈액 유동량을 조금 올려도 산소를 많이 공급할 수 있겠죠. 방금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 피가 좋을 때는 어딘간에서 미소순환 장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미소순환 장애가 쉽게 일어나지 않고 그러기에 만성병에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혈액이 안 좋으면은 많은 혈액 유동량을 동원하여도 산소를 많이 공급할 수 없습니다. 인체는 순간에 혈관을 넓히고 혈압을 올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피가 안 좋으면 일단 어느 부위의 조직세포가 순간에 너무 많은 산소를 소모할 경우 혈액 유동량을 한계까지 끌어올려도 역시 산소 공급이 딸릴 수 있고 따라서 그 부위는 저산소증에 빠져 미소순환 장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피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의 이곳저곳에 쉽게 미소순환 장애가 형성되고 그것이 바로 다양한 만성병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이 조직 세포들이 과량의 산소를 소모할 수 있을까요? 신체의 모든 부위에 무리한 행위가 있으면은 그 부위의 조직 세포는 과량의 산소를 소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너무 흥분하던가 너무 고민하던가 또는 너무 우울하던가 하면 뇌의 대응되는 부위에서 산소를 너무 많이 소모할 것입니다. 밤일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 당연히 콩팥이 과량의 산소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런 짓들은 모두 미소순환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다행히도 인체는 과량의 산소를 소모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체가 피곤감을 느끼든가 뇌가 불편감을 느낄 때는 산소를 과량으로 소모함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쉬든가 또는 주의력을 다른 데다 옮겨서 뇌를 쉬게 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미소순환 장애의 초기는 단순히 내피세포가 저산소증에 빠져 부종되면서 즉 혈관 안쪽에 작은 산더미 같은 것이 불룩 튀어나와서 소동맥의 혈관 내경을 좁힌 결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면 됩니다.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면 내피세포는 저산소증일 때 일어난 과정과 반대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즉 산소를 많이 얻어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서 세포 내의 나트륨을 밖으로 많이 내뽑을 수 있고 따라서 세포 내의 삼투압이 내립니다. 그러면은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이 저절로 빠집니다. 세포 속에 물이 빠지니까 세포는 당연히 좀 작아지겠죠. 이 그림 보세요. 내피세포가 산소를 많이 얻을 수 있다면은 방금 얘기해다시피 내피세포는 작아집니다. 내피세포가 작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혈관의 내경이 좀 넓어지겠죠. 내피세포가 작아졌으니까. 그러면은 이쪽으로 흐르는 혈액이 많아집니다. 이쪽으로 흐르는 혈액이 많아지면은 이 모세혈관상이 풀 수 있는 산소가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조직에게는 많은 산소를 얻어서 이 세포에게 더 많이 줄 수 있고 이쪽 내피세포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내피세포는 한 개를 더 많은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더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쪽 내경은 더 커져요. 이 내경이 더 커지니까 흐르는 혈액이 더 많아집니다. 결국 이런 과정은 양성순환에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소순환 장애 초기는 산소를 써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관심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야만 미소순환 장애가 걸린 부위에 더 많은 산소를 보낼 수 있을까? 방법은 바로 적혈구를 전반적으로 개량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적혈구가 좋아지면은 혈액 유동량이 변하지 않아도 더 많은 산소를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혈구 변형성을 개선하면 똑같은 혈액 유동량이다 할지라도
저혈구가 많이 연해졌기 때문에 똑같은 모세혈관 속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따라서 더 많은 산소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넓히는 약을 더불어 먹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 됩니다. 혈관을 넓히면은 혈액 유동량이 오르기에 미소순환 장애의 부위에 당연히 산소를 더 많이 보낼 수 있겠죠. 혈관을 넓히는 제품은 은행잎 액기스 제품 또는 아르기닌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품들의 단점은 뇌에 혈관이 정상적인 부위에 과량의 산소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체, 특히 뇌는 산소 공급을 조절하는 엄밀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데 뇌 세포들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맞는 양의 산소를 얻게 합니다. 이것은 혈관을 넓혔다 좁혔다 하는 수단으로 실현하는데 만약 혈관을 넓히는 제품을 먹어서 강제적으로 혈관을 넓히면은 혈액이 너무 많이 흐를 텐데요. 그러면은 과량의 산소가 뇌세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속이면서 걷고 혈압이 내리고 그런 불편한 반응이 생깁니다. 이때는 무조건 혈관을 넓히는 약을 끊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에서 드린 설명은 미소순환 장애가 오래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소순환 장애가 오래되면은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저산소증은 혈전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소동맥 안에는 아주 작은 미소혈전이 생기는데 미소순환 장애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미소혈전은 특히 콩팥의 미소순환 장애에서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미소순환 장애가 오래되면은 치유하기 한결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미소순환 장애가 오래되면 또 혈관 자체도 타락돼서 치유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저산소증이 있을 때 혈관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조직액에 담그고 있는 이 조직세포들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혈관뿐만 아니라 이 조직세포들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미소순환 장애가 생기면은 이 조직세포들도 저산소증에 빠지기에 내피세포와 마찬가지로 퉁퉁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이 저산소증에 빠지면은 퉁퉁 부어옵니다. 부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을 다치겠죠? 이 신경을 다치면은 이 신경은 반응이 생깁니다. 이 신경 반응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느끼면은 바로 병의 증세입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느낄 수 있는 모든 증세는 신경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신경의 유형에 따라서 신경의 반응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경이 통각신경이라면은 자극을 받은 후 아픔을 느낍니다. 저의 경험으로 봐서 대부분 통증은 저산소증이 병의 원인으로 됩니다. 그래서 혈액요법으로서 숱한 통증이 완치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신경이 통각신경이 아니라 정신을 각별히 맑게 하는 신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온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면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또 만약 이 신경이 심장의 작동을 강화하는 신경입니다. 그러면은 이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심장의 박출량이 오르고 혈압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저산소증이 오래되면은 조직 세포들이 증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포의 수량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소동맥을 막 압박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미소순환의 완치가 한결 더 어렵겠죠. 저산소증이 오래되면 세포는 위축할 수도 있습니다. 막 부피가 작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뇌 위축이 저산소증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뇌는 인체 중에서 제일 엄밀한 보호를 받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뇌는 저산소증에 엄청 약합니다. 그렇기에 거의 모든 뇌의 질환은 저산소증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뒤에 저산소증과 뇌질환이란 강의에서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활 중에서 차가운 것이 만성병을 일으키는 것은 자주 보시죠. 이런 현상도 사실 저산소증으로 빚어진 미소순환 장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던가 또는 차가운 표면과 우리 피부가 오랫동안 접촉할 때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소동맥이 냉각돼서 혈관 내경이 좁아지겠죠. 그 결과 아랫목 모세혈관상으로 공급되는 피가 적어지면서 조직액은 산소를 적게 얻잖아요. 이때는 이 소동맥의 내피세포가 산소를 충분히 얻을 수 없기에 저산소증에 빠져서 부종될 수 있고 퉁퉁 부어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또 내경을 한 개를 더 좁혀가지고 미소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앞에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소동맥의 직경은 20마이크로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굵기의 3분의 1가량 됩니다. 그렇기에 소동맥 속에 내피세포가 부종이 있다 할지라도 검진해내기 어렵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의학상 만성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혈액 속에 포함된 다양한 영양물질의 크기는 나노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즉 적혈구보다 대충 1000배나 작습니다. 그래서 혈관의 내경이 작아진다면 포도당, 지방, 아미노산 같은 모든 영양물질의 운송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혈관이 좁아질 때는 문제점으로 된다는 것이 오로지 적혈구뿐입니다. 적혈구는 또 산소를 나르고 다니기 때문에 결국 혈관이 좁아지면 산소 운송이 문제로 되고 따라서 미소순환 장애로 빚어진 병들은 모두 저산소증이고 그의 치료도 반드시 산소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소순환 장애로 이루어진 질환은 아래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질병의 원인이 어느 한 부위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어느 한 부위에 일어난 문제를 국소적 문제라고 합니다. 병의 원인이 어느 한 부위라 할지라도 증세는 다른 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에 미소순환 장애가 생겨 막 심장의 작동을 강화하여서 온몸에 고혈압을 빚어놓는 경우.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증세와 문제 생기는 부위가 한 곳에 동처합니다. 예를 들면 두통, 요통 등이 있습니다. 그 아픈 증세가 있는 부위에 바로 미소순환 장애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혈액요법으로 치료할 때 여기서 혈액요법이란 혈액에 좋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혈액의 산소 공급 효율을 최대한 높여서 신체가 산소를 넘치게 함으로써 만성병이 저절로 고쳐지는 방법입니다. 혈액요법으로 치료할 때 회복 초기 증세가 심해지는 현상이 먼저 나타나다가 점차 증세가 사라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것을 호전 반응이라고 합니다. 병증이 심할 경우 이런 호전 반응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많은 환자들의 회복 과정을 관찰해 왔는데 병증이 심하지 않는 분들은 증세가 직접 사라지고 완치를 쉽게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된 병증은 오히려 증세가 심해지는 호전 반응이 앞섰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가설을 구상해 봤습니다. 우선 병증이 있는 부위에 조직세포의 변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변형이 있으니까 곁에 있는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세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주의하세요. 신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반응은 신경 반응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자극받으면 당연히 증세가 나타납니다. 조직세포의 변형이란 사이즈가 너무 막 크든가 또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겠죠. 앞에서 미소순환 장애의 형성 과정을 설명해 드렸다시피 미소순환 장애가 시작될 때 조직세포는 부종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사이즈가 이렇게 커진다고 하였습니다.
조직세포의 사이즈가 커져서 곁에 있는 신경을 건드려서 신경 반응이 일어나고 그 신경 반응이 바로 우리의 신체가 느낄 수 있는 병의 증세입니다. 이때는 첫 시작 단계이니까 병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때 혈액요법을 써서 산소의 공급을 올리면은 미소순환장애도 풀어지고 조직세포는 부종이 점차 사라지기에 그래 사이즈가 원래 모양대로 회복되기에 세포와 신경 사이의 거리가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다시는 그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에 증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 병은 완치되는 겁니다. 그러나 미소순환 장애가 오래되면은 조직세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곁에 있는 신경도 마치 조직세포 위축의 방향에 따라서 가깝게 이동합니다.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니까 당연히 공간적으로 밀립니다. 이때 혈액요법으로 산소의 공급을 올리면은 이 위축된 세포는 그 모양이 회복세를 가집니다. 즉 사이즈가 점점 원래 모양만큼 커진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곁에 가까이 밀려온 신경을 이렇게 막 밀어붙이겠죠. 그러면은 그 신경이 자극받아서 병의 증세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오래된 경우 회복 초기에 증세가 심해지는 호전 반응의 과정이 앞섭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발병 때든 또는 회복할 때든 모두 똑같은 신경이 자극받기 때문에 호전 반응의 증세는 병이 발작하는 증세와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세포는 자동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산소와 필요한 영양만 충분히 공급되면은 자동적으로 회복체를 가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영양물질의 운송은 어딘가에서 탈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산소가 쉽게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현대병, 만성병의 치유는 산소를 중심으로 둬야 합니다. 미소순환 장애에 관해서 이상 설명해드리고 다음 강의는 저산소증과 비만, 당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